캡사이신학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이민하입니다. 캡사이신학 북초는 진보적 기독교인들이 함께 읽으면 좋을 책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누가 나만큼 여자를 사랑하겠어입니다. 제목부터 그 여자 사랑이 포부가 느껴지는 그런 책인데요. 저도 이 책을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번 인터뷰가 시청자 여러분께 즐거운 경험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인터뷰에는요, 이 책의 작가이신 박주연님을 모셨습니다.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의 소개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일반적인 소개 말고 네. 본인을 좀 설명하는 3가지 키워드를 한번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이 책 그 저자 소개에도 이 3가지 키워드를 썼는데요. 퀴어, 페미, 덕후라고 소개를 썼어요. 이제 퀴어는 이제 뭐 말 그대로 퀴어인 거고, 페미는 페미니스트라는 말이고요. 덕후라는 거는 사실 일본어 오타쿠에서 온 말이지만 이제 무언가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저는 말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3가지 키워드가 저를 설명하는 것 같고, 이거는 정체성이기도 하지만 저에게 또 가르침을 주는 어떤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퀴어라는 정체성은 저한테 뭔가 그렇게 막 올곧게 살지 않아도 된다, 좀 삐뚤어지게 살아도 된다라는 걸 저한테 알려주는 것 같고, 페미니스트라는 정체성은 약간 부정의, 뭔가 잘못된 일에 마음껏 화내도 된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것 같고, 덕후라는 정체성은 뭐 때때로 약간 좀 음침해도 된다, 즐겁게 네. 살아도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저한테 알려주는 그런 정체성인 것 같아서 이 3가지를 저의 소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이 3가지 모두에도 공감이 가지만 덕후라는 포인트가 굉장히 저의 가슴을 울리는데요. 저도 종종 음침한 덕후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이 책과 밀접하게 연관된 이 키워드들을 통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작가님에 대한 소개를 들어봤으니까 그럼 이 키워드들이 이 책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책에 대한 소개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책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아까 이제 덕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의 덕후이냐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어렸을 때 아주 잠시나마 영화 감독이 되는 걸 꿈꾸기도 했었고, 영화를 좋아했어가지고 그런 어떤 제가 제 1장에 이제 소개되는 동방불패라는 영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영화를 굉장히 어렸을 때 어떤 TV에서 보고 뭔가 그 영화가 저를 설레게 한 거죠. 무언가 저 이야기 뭐지? 이렇게 하면서 뭔가 영화라는 컨텐츠에 점점 사랑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 같은 영상 컨텐츠들을 많이 봤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여자 이야기, 여자 캐릭터가 나오고 특히 퀴어인 여자 캐릭터가 나오는 이야기를 엄청 찾아다녔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의 어떤 삶의 여정, 덕후로서의 여정을 이 책에 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얘기도 들어가 있고, 제가 사랑한 그런 많은 컨텐츠 속 여자 이야기도 아주 듬뿍 담겨 있습니다. 자세한 소개 감사드립니다.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책에는 수많은 여성의 이야기, 또 퀴어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재미있는 점은 이게 그냥 단순히 캐릭터들의 이야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안에서 작가님 자신을 찾았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 제목처럼 오늘 여자 사랑을 듬뿍 한번 뽐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여자 이야기할 때 제일 즐겁기 때문에 오늘도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는요, 3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되어가다입니다. 책의 1부와 2부에서 이제 작가님께서 denial,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벽장,
마지막으로는 퀴어 커뮤니티 데뷔라는 어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근데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단어가 약간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이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denial이라는 거는 이제 영어죠. 영어 denial, 거부하는 상태인데 이 나의 정체성, 특히 이제 나의 성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denial이라고 하고 한국에서도 이 말을 그대로 쓰거든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이 이제 분명히 스스로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퀴어가 아닐 거야, 뭐 난 동성애자가 아닐 거야, 나는 게이가 아닐 거야 이렇게 나 스스로를 계속 부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 부정이 어떤 개인의 어떤 문제라기보다 이 사회가 어쨌든 아직까지 퀴어에 대한 인식이나 동성애자들의 차별이나 뭐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사회 분위기상 이 당사자인 사람도 그 정체성을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이 사회가 너무 아직도 성소수자 퀴어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도 사실 받아들이는 과정이 쉽진 않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퀴어들이 이 디나이얼이라는 과정을 겪고요. 저도 물론 겪었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그 벽장이라는 거는 디나이얼에서 이제 넘어서 나를 받아들이긴 했어. 내가 누군지 정체화는 했지만 아직 세상에 이제 알릴 수가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이제 벽장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런 옷장 같은데 들어가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나 스스로 받아들이긴 했지만 아직 다른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어서 계속 숨어 있는 그런 단계인 거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퀴어 커뮤니티로의 데뷔는 이제 말 그대로 커뮤니티로 나간다! 입니다. 벽장을 나온 거죠. 그쵸. 아하. 벽장을 나와서 무대 위로 올라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아마 작가님께서 말해주신 이런 과정은 또 다른 수많은 퀴어들도 겪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되어가다라고 뽑아봤는데요. 이제 1부, 2부에서 많은 작품들을 소개해 주셨지만 작가님이 벽장을 나가도록 용기를 주었던 작품 중 하나를 L워드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워드는 레즈비언계의 바이블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굉장히 대표적인 여성 퀴어 드라마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여쭙기 전에 먼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네. 과연 이 작품을, 바이블을 몇 회독 정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아마 되게 여러 번 본 것 같아요. 근데 통째로 에러드가 시즌 6까지였던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 네. 근데 사실 마지막 시즌 제가 좋아하지 않고, 마지막 시즌. 그리고 중간중간에 물론 좀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부분들은 뭐 여러 번 보진 않았지만, 특히 제가 좀 좋아했던 에피소드라던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나온다거나, 좋아하는 캐릭터가 좀 활약하는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번 굉장히 봤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사실 셀 수 없이 이 작품을 많이 봤기 때문에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이 벽장에서 나오게 도와준 L워드라는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또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엘워드는 이제 미국에서 2004년에 방송을 시작했고, 쇼타임이라는 미국에서도 이제 공중파는 아니고 케이블 방송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케이블에서 방송되었다는 것은 이제 19금 드라마이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무대는 이제 캘리포니아 LA가 무대고요. 거기에서 사는 이제 많은 여성 퀴어들, 이제 주로 레즈비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주인공이 뭐 대여섯 명, 주요 캐릭터들이 대여섯 명인데 그들이 이제 거의 한 동네에 같이 모여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환승연애도 하고 네. 그런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드라마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엘워드가 작가님에게는 어떤 작품이었는지, 뭐 아까 돌려보셨다고 했는데 많이 돌려보신 장면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작가님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엘워드가 방송됐을 때 제가 아마 뭐 2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요 사이 20대 초반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이제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고 약간 디나이얼과 벽장 사이 어느 사이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 그래서 처음에 에러드를 봤을 때 당연히 굉장히 놀랐고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거에 일단 너무 놀랐고 그리고 저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에 또 너무 놀랐고 왜냐면 한국 미디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이런 뭐 레즈비언 캐릭터가 방송에 나온다던가 하는 거는 거의 시사 프로그램에서만 맞죠.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드라마에 나와서 심지어 막 다들 너무 잘 살고 있고 재밌게 살고 있고 친구들과 모여 살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봤을 때 저한테 정말 너무 신세계였어요. 신세계 그 자체였고 뭔가 어떤 면에서는 제 미래일 수도 있겠다라는 좀 희망을 얻었던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그게 좀 색달랐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보통의 삶을 그 드라마 속 인물들은 이미 살고 있다는 게 아마 충격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엘워드 이야기를 하시면서 게이다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어요. 네. 게이다는 게이와 레이더의 합성인데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퀴어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어떤 그런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책에 보니까 게이다가 상당히 괜찮으신 편이라고 적어두셨던데 이제까지 한 확률은 몇 %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저 그래도 정말 꽤 자신 있는 편이에요. 저 80% 이상이라고 자부합니다. 정말요? 와, 저도 주세요. 와, 대단한데요? 저는 그 반대로 한 20% 정도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을 잘 관찰해야 돼요. 이게 제가 그 에러드에서 좋아하는 에피소드 중에 제가 라라라는 캐릭터를 좋아했었는데 시즌 1에 그 데이나라는 캐릭터가 테니스 선수로 나오잖아요. 근데 데이나가 벽장인 상황이죠. 그래서 라라가 마음에 들었는데 약간 쉽게 이제 데이트 요청을 하지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다가 친구들한테 이제 이제 고민 상담을 하잖아요. 나 저 사람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근데 일단 레즈비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막 이렇게 하니까 친구들이 출동을 한단 말이죠. 그 라라가 이제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요리사였는데 그래서 다 같이 친구들이 출동을 해서 이제 스캔을 한단 말이에요. 라라를 게이다로. 맞나 아닌가 이렇게. 맞나 아닌가, 저 사람 퀴어인가 아닌가 스캔을 하는데 그 장면이 저한테 너무 인상적이었고 저런 게 있구나, 저런 게이다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거구나. 그렇죠. 예, 라는 존재하죠. 걸 보고 너무 나도 저런 걸 습득해야겠다 라고 이렇게 해서 단련한 결과 네. 오랜 기간 단련하셨군요. 오랜 기간 단련하면서 사람들 이렇게 분석한 결과 그래도 나름의 게이다를 습득했다라고 자신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네. 언젠간 저도 그 좋은 게이다를 가질 수 있길 바라며 하나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커뮤니티 데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엘워드에 보면은 상당히 화려하고 또 자신감 있는 여성들의 어떤 그 레즈비언들의 삶이 펼쳐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것을 기대감을 가지고 실제로 커뮤니티 데뷔를 하셨을 때 이건 뭔가 좀 다른데 싶었던 것도 있는지 그리고 또 나와보니 정말 좋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벽장 밖의 세상이 작가님께 어떻게 기뻤는지 그 내용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어쨌든 엘워드는 드라마다 보니까 좋은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화려한 생활, 뭐 어떤 클럽에서의 그런 문화라던가 여러 가지가 굉장히 잘 정제돼서 이쁘게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실망한 부분도 있죠. 실제로 나갔을 때 엘워드에 봤을 때는 되게 뭔가 화려해 보이고 사람들도 뭔가 되게 거기서는 그래도 미국이고
막 사람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한국은 이제 모임 같은 데 나가봐도 다들 이렇게 약간 어두운 곳에서 아직까지 뭔가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다들 이렇게 약간 숨어서 만나는 듯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실히 드라마랑 현실이 좀 다르다는 걸 좀 깨달았었고 그치만 또 현실이 더 재밌는 부분들은 어쨌든 현실에 훨씬 더 다양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에러드에서 다루는 캐릭터는 어쨌든 좀 한정적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다양했고 그들의 이야기도 엄청 다양했고 그런 것들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나로 있을 수 있는 공간을 경험한다는 게 아무래도 가장 재미있고 또 즐거운 그런 경험 아니었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실제 경험, 그 커뮤니티 데뷔 경험을 이야기하면 또 퀴퍼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